이디스는 작가 지망생이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미국인. 그녀가 어렸을 때 콜레라로 엄마를 여의게 되고 그 직후 엄마 유령을 시작으로 유령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엄마 유령은 딸에게 나타나 훗날에 경고를 합니다. 건축가 아버지와 큰 저택에 살면서 자신이 소설을 쓰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이 없던 온실 속 화초 이디스.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온 영국의 중남작 토마스 샤프경. 그는 이디스의 원고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디스의 아버지 카터는 그의 발명품과 사업 실패 등의 전적을 들추며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디스와 친분이 있던 의사 앨런 맥마이클. 그는 이디스에게 호감을 가진 듯 보입니다. 유령에 대한 이야기도 잘 통하는 그지만 그에게 친분 이상의 관심이 없던 이디스. 그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던 비 오는 밤. My, don't we look smart, Alan? It's just something I threw together. 14년 만에 나타난 엄마 유령의 두 번째 경고. 그때 겁을 먹고 있는 그녀에게 찾아온 토마스. Father isn't home. Oh, I know. I waited in the rain for him to leave. 파티장에서 멋지게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녀는 토마스의 친누나 루실. 토마스와 이디스가 선남선녀 커플처럼 멋지게 등장합니다. 토마스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디스는 주저하지만 그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멋진 춤을 추던 두 사람. 그러나 루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And I don't mind the love story at all. Just a chapter or two. Well, I like it. They thrive on the dark. 이디스를 뜻하는 예쁘지만 나약한 나비와 루시를 뜻하는 검정 라방은 영화의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샤프 남매는 이디스를 두고 묘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I don't think she's the right choice. She's too young. She's just a child. This is the last thing we have to sell. 이디스의 아버지 카터는 자신의 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토마스를 의심하고 사람을 고용해 그들 남매를 뒷조사합니다. 그들의 과거를 알게 된 카터는 심각해집니다. 직접 샤프 남매에게 이곳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게 되죠. There's a train for New York City leaving first thing tomorrow morning. Tonight you must. 자신들이 지난 행적을 알게 된 피터에게 굴복하는 샤프 남매. 이디스는 처음으로 호감 가던 상대에게 지나치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직후 피터에게 불길함이 엄습해 옵니다. 장례식 후 모든 걸 정리하고 토마스와 함께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난 이디스. 토마스는 대대로 살아온 이곳에서 누나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택 주변의 토양은 붉은 진흙, 붉은 광산 사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를 개발 중이던 토마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보이는 낡고 음산한 저택. 가까운 미래에 이디스가 처할 상황을 예고하듯 불길한 느낌이 감도는 곳입니다. 그때 이들을 맞이하는 루실. 여전히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Well, I went to the post office. 저택에서의 첫날부터 이디스의 앞에 나타나는 귀괴한 모습의 유령들은 앞으로도 그녀에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 특유의 색채와 미장센,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총 4개의 상을 휩쓴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녹색과 황금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대비되는 선명한 영상이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녹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쉐이프 오브 워터와 크림슨 피크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초록색 물속의 미지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또는 서양 괴물의 상징적인 색깔이 영화 전체의 색을 뒤덮고 있지만 크림슨 피크에서의 녹색은 그보다 더 선명하게 구분지어진 듯 보입니다. 초반 이디스가 토마스에게 빠져들기 전까진 화면 전체가 눈이 부실 정도의 황금빛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샤프남매의 등장과 아버지의 살해 직전에 드리워진 그림자에서는 어두운 녹색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We all do, Really needn't worry. We won't have to do that anymore. won't we? 이는 엄마 유령이 처음 등장할 때도 나타났는데요. 영국으로 옮겨간 이디스의 모습은 이윽고 화면 전체가 녹색빛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는 그녀에게 드리워진 불길함과 공포를 표현하듯 시간이 갈수록 화면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묘한 반응을 보이며 이디스를 경계하던 루실은 동생 부부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합니다. 동생에게 여자가 생긴 걸 반가워하지 않던 첫인상부터 쭉 변하지 않던 표정, 토마스와 이디스의 잠자리를 꾸준히 경계합니다. 이러한 루실의 행동이 미리부터 남매의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예고하는데요. 이디스에게 독이 든 차를 꾸준히 먹이며 그녀의 재산을 탐하던 루실은 이들의 애정 행각을 대놓고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We were hoping you were here. I found him wandering the hallway.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조차 알고 있는 불편한 사실을 혼자 모르고 있는 이디스. 한편 죽기 전 피터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수상한 남매의 행적을 듣게 된 의사 앨런은 이디스를 걱정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합니다. Well over 4 hours following the road. Then I better get going. 또다시 나타난 유령에게 쫓기던 이디스는 결국 지하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디아블로에 나오는 도살자의 작업장 같은 모습. 엄마 유령이 경고했던 그곳, 크림슨 피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That's when you'll find out why they call this Crimson Peak. What did you say? Crimson Peak. 머리에 칼을 꽂고 나타난 유령은 이디스에게 그곳을 떠나라 경고합니다. 그녀가 본 유령은 바로 남매의 친엄마. 루실이 14살 때 동생을 범한 일을 들키자 그녀는 엄마를 살해하고 동생과 함께 이디스에게 저질렀던 방법으로 많은 여자들을 데려와 살해했던 것입니다. 또 토마스와 결혼 후 살해당했던 여인들이 그동안 이디스에게 나타나 경고를 했던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이디스는 독이 든 차를 꾸준히 마셨기 때문에 허약해진 몸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죽이려는 루실. 그러나 토마스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진심으로 이디스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She's very sick. She's dying. Of course she's dying. Lucille, stop it. 누나에게 세뇌돼 살아온 토마스도 누나를 어쩌지 못하게 되고 I can't. 그때 저택으로 찾아온 앨런 맥마이클. 이디스는 과연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유령이나 귀신이 등장해서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는 많습니다. 크림슨 피크도 그중 하나죠. 유령의 기괴한 형태와 등장은 공포를 전해주기보다 살해된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일반 공포영화들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 공포영화로 접근하면 자칫 싱거운 영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짐작 가능했던 남매의 관계를 알기 전까지 몰입도가 상당히 좋았던 영화 크림슨 피크를 추천합니다.